반도체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IT 투톱의 오늘 거래대금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의 어깨가 무거운 건 우리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 희망고운 투수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전망으로 지금 시점 바라봐야 할지 IT의 신 모셨어요.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 저희가 오전에 전화 연결했는데 이 부분 제대로 들어볼 수 있는 또 시간이 마련돼서 다행입니다. 이 부분부터 볼게요. 그날 실적 발표 나왔고 다음날 언팩이 있었습니다. 언팩에서 발표되고 나서 혹은 이제 자사주 때문인가 어느 정도 주가 하방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닝 쇼크를 이겨낼 만한 언팩에 뭔가 혁신이 있었다라고 보세요? 뭐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제품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모바일 사업부 쪽,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판매는 그 분위기가 썩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쪽이 그동안 이제 계속 부진의 원인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반도체는 뭔가 아직까지 트리거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축의 하나인 이제 스마트폰, 특히나 이제 플립 시리즈, 폴드 시리즈가 꽤 괜찮게 나왔다. 이제 좀 판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 하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와 주가는 정말 역외상관 관계인 것 같아요. 기대치가 이미 좀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로는 스펙이 괜찮았다라는 평가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그 뇌를 관장하는 AP 관련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갤럭시에 그러니까 최상급 모델에 퀄컴 거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미 자존심이 많이 구겨진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스펙에서는 유의미한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일단 둘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스냅드래곤 이제 3세대 제품이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폴드 시리즈에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엑시노스 2500 같은 경우는 플립 7 시리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그동안에 그 엑시노스 판매가 출하가 이제 부진하면서 시스템 LSI와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둘 다 이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갈증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결국 본 게임은 내년에 이제 갤럭시 S26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 이게 이제 성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2500에서 뭔가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2600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에 스냅드래곤하고 이제 엑시노스가 같이 적용되면서 이 성능에 대한 체감이나 효용 같은 것들이 바로 느껴질 거란 말이죠. 여기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희망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트리플 폴더블 폰도 곧 출시할 거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이런 가능성에 있어서는 아직 폴더블이 스마트폰 시장 안에서는 바 형태 스마트폰만큼이나 대중화는 못 열었잖아요. 뭔가 선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 보시는지.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제 그 투폴드라고 하는 제품이 프로토타입이 오래전부터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어떤 기술력이라면 구현하는 데는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거 2번 접었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결국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 에이전틱 AI 쪽에서 뭔가 개선된 기능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게 좀 더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폴더블 쪽으로 본격 참전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애플이 여기에 관련된 킬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뭐 서클 서치나 이런 기능들이 꽤 괜찮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애플까지 참전하게 되면 폴더블 관련 밸류 체인도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이미 지금 언팩 행사에 반응이 나오고 있는 OLED 쪽이 많잖아요. 계속 관심 있게 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가적으로는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폴더블이라는 재료 자체가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낡은 재료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원래는 2, 3년 전에 막 된다고 했다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사실 힘이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이번 이제 애플의 밸류 체인에서 사실 국내 기업들의 좀 이제 참여 채택? 어떤 이런 비중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뭐 아주 강한 모멘텀이 나올까 이런 쪽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쉽네요. 네. 언팩 얘기를 좀 비중 있게 다뤄봤는데 잠깐 체크하고 간다면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발표하고 나서 이틀 동안은 외국인이 대차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7월 초 분위기랑은 좀 달라진 외국인 매도였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초반에 사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함께 지금 수급의 움직임을 본다면 아직은 좀 더 하반기까지 실적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3분기도 조금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제 삼성전자한테 지금 실적 가지고 기대감을 보여줘.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겠다. 이런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이디어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주가 키팩터가 아예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오히려 하이닉스가 만약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변수는 관세입니다. 관세. 일단은 7월 8일부터 이제 관세가 혹시나 부여될지 몰라서 여기에 대한 좀 리스크들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트럼프 말은 세게 했지만 결국은 8월 1일까지 3주를 유예해 준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안도 랠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또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를 또 세게 매긴다고 이야기를 하니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 좋아질 거야 아니면 다시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네 이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돼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35% 상호 관세 부과 이번 주는 관세 레터 대거 발송이군요. 그래서 반도체 품목 관세가 더 중요할 거다. 주가 키팩터 차원에서 이 부분이랑 상방 10쪽은 HBM 납품이다. 라는 부분도 이번 주에 확인해 봤습니다. TSMC의 월간 매출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사상 최고 독주 실적 이렇게 평가 나옵니다. 결국 6월도 잘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성적표에 대한 자신감도 대단할 텐데 이제 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엔비디아, TSMC 연합 독주 체제 계속 되는 건가요? 네, 이제 SK하이닉스도 포함해줘야죠. 그래서 삼각동맹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4조 달러를 이제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TSMC도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SK하이닉스의 HBM 공급 우위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세 회사 간의 어떤 주가 동조 흐름은 당분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는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인데 AI 수요가 결국 지금은 글로벌 빅테크가 메인인데 이게 서버린 그렇죠. AI 쪽으로 얼마나 빨리 릴레이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서버린 AI 속도가 굉장히 이 세 회사의 주가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공으로 전환되는 그 속도의 움직임에 주목해보자. 삼자체제는 계속된다. 엔비디아 잠깐 조명해 볼까요? 지금 TP 2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종가 기준으로 4조 달러로 넘어섰고 이제 5조 달러도 정말 속도의 문제인가? 방금 말씀하신 소버린 AI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다음 달에 당장 실적 나오잖아요. 한 차례 더 업사이드는 실적을 통해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결국 이제 그 전방 수요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글로벌 빅테크들, 특히나 이제 4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거의 엔비디아 수요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국가나 이제 그 기업들의 온프레미스 AI 쪽으로 이제 수요가 조금씩 이제 전환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CT 같은 이제 글로벌 IB에서는 원래 당초 예상한 것보다 2028년에 수요가 한 13% 이상 상향 조정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버린 AI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보다 과소평가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공급 우위 그리고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의 공급 우위가 지속된다 그러면 이 수요 절벽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리스크를 반영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글로벌 빅테크들의 내년 캐펙스는 올해보다 늘어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하반기 주가를 굉장히 억누르는 요인들이 됐는데 네. 이제는 소버린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그걸 상당 부분 상쇄해주는 그림.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랠리를 이끌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실적 8월 27일에 나올 성적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아주시면요? 일단 지금은 블랙웰의 불식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블랙웰 울트라죠. 네. B300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B300에 대한 이 출하량이 얼마나 되냐, 실제로 이제 서버 출하되는 게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제 베라 루빈 시리즈. 베라 루빈의 아키텍처가 얼마나 잘 준비되고 있느냐. 왜냐면 지금 그레이스 블랙웰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이제 그 노이즈가 많았어요. 계속해서 이제 어떤 품질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뭐 발열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요 다음번에는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네. 하이닉스까지 봐야겠죠? 30만 닉스, 엔비디아 주가만 놓고 보면 문제없이 갈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음봉 전환이 되면서 힘이 조금 아쉽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30만 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돌파했다가 좀 밀렸는데요. 네.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론 대비로도 싸다 하더라고요. 계속. 맞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마이크론이 얼마나 잘 해줄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결국 마이크론 실적을 가지고 역산해서 테어다운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이 자기네들이 이야기한 수준대로 연말까지 20% 마켓시어를 확보하는지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20% 마켓시어를 확보했는데 SK하이닉스처럼 50%, 60% 마진율을 기록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시어를 20%까지 늘리면 우리는 그만큼 파이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독주 체제 꺾인다고 보고 그때부터는 밸류에이션을 더 주진 못한다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일단 이제 공급 부위에 대한 프리미엄 깎였죠. 우리가 네. 이제 한미 반도체가 독점이 깨지면서 어떻게 네, 디레이팅 네. 되는지 그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HBM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 독점 비슷한 분위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마이크론이 굉장히 잘해준다 그러면 이제 디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수준의 수율이 나오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익을 가지고 역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연말쯤에는 좀 나오겠죠, 이런 윤곽이. 좋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투톱의 주도력 문제 없나 이 부분 개별적으로 좀 지켜봤습니다. 중요한 건 반도체 품목 관세가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지켜봐야겠고요. 지수 약보합권 전환되면서 삼전은 강세 유지, 하이닉스는 살짝 탄력 떨어져 있습니다. 움직임 계속 체크해 보시죠.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했고요. 같이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